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1.04% 하락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25%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한 4,700억 순매도를 했고, 개인하고 기관들은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한 외국인들이 97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월달 잘 상승하다가 이틀 전부터 어제부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렸잖아요. 이 정도 오르면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나오는 그런 시점이고,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좀 눌러서 좀 더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자연스러운 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 쪽에서 물량이 많이 나왔고, 이 금융 투자의 어떤 매매 방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거는 외국인들의 매매라 보셔도 됩니다. 또 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어제는 순매도를 많이 해서 잘 실현했죠. 오늘도 이런 식으로 시장이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그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외국인들이 시가총액이 큰 전기전 접종 눌렀습니다. 이쪽으로 순매도를 많이 했고, 그 의도대로 지수가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순매수한 업종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 외국인들이 아니면 기관들이 단기 차익 실현을 하든 말든 물량을 더 많이 모아가기 위해서 어떤 뭐 술수를 부리든 말든 우리는 외국인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종목들 잘 점검을 해가면서 형편이 되는 대로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차익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시장의 관심은 2월 1일 날 결정이 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그런데 그 금리 인상보다는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미 기준금리는 이번에 0.25%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앞으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도 시장이 작년부터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쭉 보고 있기 때문에 자칫 말을 잘못해가지고 시장에 신호를 주기를 앞으로 연준에서 통화정책을 완화할 것이다, 이런 신호를 주었을 때 시장은 갑자기 또 폭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좀 신중한 발언,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도표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은 지금 연준위원들은 한 5에서 5.25%, 요 정도 사이 기준금리 상단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에 뭐 0.25% 오르고 다음에 좀 오른다 하더라도 올해 중으로 기준금리 상단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잘하면 올 연말부터라도 기준금리는 내리고, 또 내년에는 좀 더, 후내년에는 좀 더, 후내년은 좀 더 이렇게 내릴 것이 지금 뭐 확실시되는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은 그때 가봐야 하는 겁니다만은 일단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금리 인상을 끝내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거 통화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고 다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가 이렇게 늘어나고 주식시장도 반응을 보이면서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인들이 지수를 누르든 말든, 그리고 기관들이 단기 차익 실현을 하든 말든 우리는 계속 우리 갈 길 가는 겁니다.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세력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보니까 8개 종목이 있습니다. 플래너를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일단 이 아래 세 종목 있죠. 이 세 종목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두 종목 플래너의 참모들이 이제 차익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참모들이 거의 다 매도했죠. 장기적 관점에서 매도했대. 매수는 이미 이때 작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그런 시기에 진행이 됐고요. 중간중간 오를 때마다 성격이 좀 급한 참모들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아제강 지주도 이때 재작년입니다. 금융위기 때 참 괜찮았는데, 이때 매수를 해서 사실 이때 끝내는 게 맞습니다. 그럼 더 올랐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 기간 동안 오른 거하고 요 기간 동안 물론 고점에 팔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평균 나합선 요 정도 된다 하더라도
이 기간에 오른 것과 이 기간에 오른 것, 이 기간 대비했을 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우리는 이 변곡점 지표, 이 왼쪽, 이 참모들이,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할 때 이렇게 매수를 해서요. 탐욕스러워할 때 이때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순환매 차원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해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것들이 보입니다. 지금 CJ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이제부터는 CJ는 단기 투자 병행 가능합니다. 단기 투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변곡점 지표와 그리고 차트의 색깔 어떻게 이용한다. 그동안 많이 설명을 드렸죠. 또 카페에서도 정리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 투자 병행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는 이게 상장 폐지가 됩니다. 이미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 움직임이 있는데, 관련해서 좀 더 보면은 지금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이번 달 21일 날 상장 폐지가 됩니다. 메리츠 화재입니다. 그리고 메리츠 증권은 4월 25일 날 이렇게 상장 폐지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메리츠 증권이나 메리츠 화재는 이미 끝났을 것이고 이 증권 같은 경우는 투자에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처 환불이나 한솔홀딩스 같은 경우는 요거는 단기 투자 병행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아래쪽에 있는 이 종목들 있죠. 요거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어쨌든 간 앞서 이 점도표를 보여드렸다시피 올해는 금리 상단 딱 찍고 그리고 올해 말부터 그리고 내년 후내년으로 계속 금리가 내리게 된다면은 또 위험자산 선호 심리 또 되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우리는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겠고 또 최근 나오는 이 뉴스를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 정말로 선진 정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자꾸자꾸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법도 자꾸 바꾼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사실 이 말은 맞죠. 우리가 지금 배당을 어떻게 받냐면 1년간 투자 쭉 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그럼 이때 이제 배당받을 권리를 확정을 짓고 실제 배당 금액은 이듬해에 이런 식으로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배당을 사실 얼마 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배당 받기 위해서 매수한다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그럼 제도에 맞지 않죠.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좀 개선해서 이 배당을 받기 이전에 올해는 배당 이만큼 준다라고 미리 결정을 하고 이 기업은 이만큼 배당을 주겠구나 예상은 가능한 상태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제도 개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우리가 선진국 정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들입니다. 그럼 머지않아 우리 시장은 선진 정시로 포함이 된다라고 보고 수급 상황도 굉장히 개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어떻게 보더라도 지금은 주식을 모아가는 게 맞고요. 또 그리고 이왕이면은 물량을 갖다가 많이 모은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한 종목을 오래 들고 가는 것보다 시장의 돈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렇게 흘러다닙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순환 매매하는 게 물량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의 물량을 늘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 전체로 놓고서 이 주식이라는 자체 수량을 늘린다라고 보면은 순환 매매를 갖다가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